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이정수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많이 쑥스러운데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비가 올 것 눈이 올 것 같았는데 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축복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와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 카페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뭐 지역 카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러니까 한 190여 개의 지자체에서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카페 뭐 발행액 또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 재정 투입을 보면 2조 원이 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하나의 지역경제 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역카페 도입을 둘러싸고는 여러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서의 체감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한 3천여 개 정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 쪽을 많이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역 카페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카페의 발행 주체, 참여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NPO라든지 NGO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소상공인 연합회 또는 그런 상인 연합회 또는 그 지역의 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같은 곳이 사실상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역 카페 발행액 규모를 보면 굉장히 한국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카페가 정말 대대적으로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구원투수 같은 역할로서 아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뭐 지역 카페를 하면 직접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명칭 또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카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통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무슨 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의 정책이라는 것이 지역 경제 정책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전까지 지역 카페의 발행액 두고 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거의 빵이었죠. 영원으로 삭감되는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지역 카페의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일정 정도 국가가 지역 카페 발행액에 대해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이 사실상 통과가 되어서요. 일정 정도 지역 카페에 관련된 안정적인 발행 기반 조성이 되는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지역 카페의 개념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지역 카페는 국내에서 도입될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또 한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화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화폐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양준호 교수님께서 언어적인 측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회 문화 미디어로서의 언어적 측면에서의 공동체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상호 구조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 화폐적인 측면이 중시되어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순환 촉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지역 화폐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또는 커뮤니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자가 붙지 않는 화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개월 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화폐는 축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 화폐는 일정 정도 사용을 해야만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지역 내 소비가 촉진이 되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역 화폐의 유형을 조금 나눠보자고 하면 제가 19페이지에 잠깐 썼는데요. 중소기업 지원형을 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자금 융통형으로는 캐나다의 토론토 달러가 있는데요. 지금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소난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형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는데 이건 공동체성 강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레츠 시스템이 있고 미국의 타임 달러, 그다음에 일본의 장수 지역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아통 화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 라는 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그 다음에 독일의 킴가우어, 그 다음에 일본의 사르보보 코인, 그 다음에 아쿠아 코인, 그 다음에 마치노 코인, 또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 이음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 보전형이라고도 제가 조금 구분을 했었는데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의 지역 화폐가 특히 이제 일본에서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NF라든지 그 다음에 후링이라든지 이런 지역 화폐가 일본 내에서 지금 현재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의 목적은 일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느 정도 어떻게 융합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역 화폐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역 화폐 정책 변천 과정과 최근 동향은 제가 짧게 다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지역 화폐 정책이 사실상 정권이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지역 화폐 정책이 언제까지 중앙정부 예산에 일정 정도 의존한 이 상황에서는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자체 차원 또는 지자체와 그 지역의 뭐 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시민사회 이런 쪽에 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자생력을 자체적인 해서 운영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런 지역화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운영 과정에 있어서 협치 주체로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소비 촉진형으로 구분했던 일본의 사르보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후형, 히다 다카야마시에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히다 신용금고가 사실상 이 지역화폐 발행 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뒤에 양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B2B 거래에서 도매상 간의 거래까지도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역화폐의 협치 주체로서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뭐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화폐의 활용 범위 확대와 그 다음에
아까 한 번 더 강조하셨던 N차 유통의 활성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 카페가 사실상 소비자와 사실상 그 가맹점, 어떻게 보면 B2C 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 간의 거래에도 일정 정도 지역 카페가 사용되도록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도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시급한 과제로도 보여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 카페가 예전에 지금 브리스톨 파운드는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경영난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브리스톨 파운드나 그다음에 일본의 사르보브 코인이나 아쿠아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는 뭐 공과금 납부라든지 또는 지방세 납부라든지 이런 차원에까지도 지역 카페가 지금 활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B 거래로까지의 확대, 지역 카페의 활용 확대도 중요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지역 카페의 활용 또한 조금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역 카페 플랫폼 운영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어디시죠?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코나아이. 네, 코나아이 또는 KT라든지 몇 개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쪽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시해서 그걸 인해서 사실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 카페 사업에 어떻게 보면 재원을 대는 것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에 있어서는 공공으로 좀 환원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 카페에 어떻게 보면 지역 카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역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지역 카페를 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캐시백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 이음의 경우를 보면 특히 지역 카페 관련돼서 지역 카페에 기반한 부가 서비스를 굉장히 확충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의 사실상 기능 또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요. 인천몰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배달 특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도 지역 카페를 이용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카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밀착형 생활 밀착형으로 지역 카페가 여러분들의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착근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지역 카페는 점점 더 시민들의 또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고 앞으로의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면을 포함해서 지역 카페의 필요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짧지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사무처장님,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 사무처장 이상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